최민희 의원은 조금 귀여운 데가 있는 과익 아줌마?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평범한 분이에요. 1960년생인데 완전히 빨간물이 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좌충우돌형이에요. 최민희 의원은 페미니즘은 접자. 나도 아들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은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좀 남자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자. 뭐 이렇게도 얘기했다가 여성가족부는 없애고 이름을 바꾸자.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자. 여성가족부의 영어 이름이 Ministry of Gender 이퀄리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사실은 페미니즘보다 더 심각한 빚인데 서로 아기가 안 맞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월간 말지의 일기에 속하는 기자거든요. 처음에 월간 말지가 1980년대 만들어졌을 때는 주사파들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자기들 스스로는 좀 군부 독재에 맞선다, 아니면 해직 기자들을 배려해서 만들었다, 이런 나름대로는 민주화를 위한 기관이다, 이렇게 표방을 하고, 실제로 말지 출신들이 나중에 뭐 국회의원도 많이 되고, 지금 부산시장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도 아마 말지 출신일 겁니다. 이 시대의 말지 출신들은 말지 기자가 간첩이고, 간첩이면서 청와대 출입까지 했던 1990년대 말로 가고, 또 그것 때문에 그 당시 오연호 씨가 편집장으로서 사과도 하고, 또 이건 1994년이죠. 김일성 인터뷰를 하고, 이때만 해도 아직 우리 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많이 경계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북한을 다루고 주사파 대변도 하고, 이런 시기의 말지는 아닙니다. 최민희 씨가 기자를 했을 때는. 나중에는 거의 간첩급의 사람들도 막 들어오고 했죠. 나중에 말지가 없어지고 나서 민중의 소리와 오마이뉴스 이렇게 갈라지는데, 사실 주사파 본질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최민희 그 당시 말지 기자는 그렇다고 해서 오연호 시대의 말지랑 같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소위 좌파들 속에서 꾸준히 함께 하면서 민언련 사무총장으로 또 감당하면서 나름대로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비례로 국회의원도 한번 하고 떨어지고, 또 이재명 캠프에 들어가서 언론을 담당하면서 2선으로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최민희 씨가 과방위 과학기술 그 방송 상임위에 들어간 것은 기본적으로는 뭐 야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언론 쪽에서는 자기가 거의 왕초다 이런 의식이 있거든요. 그 작년인가요? 방통위 위원으로 추천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 뭐 이렇게 알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을 가감없이 얘기를 하는데, 가방에서 일어나는 회의를 봤더니 굉장히 흥미있더라고요. 이진수 방통위원장 말고 김태규 부위원장도 청문회에 불러서 결국은 탄핵까지 들어가려고 하나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용산이 조금은 정신을 차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잡한지 몰랐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헌법재판관을 했던 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체제에 심각한 변경을 가져오는데 역할을 했던, 스스로는 우파라고 생각했던 여러 헌법재판관들이 나중에 사석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작용화됐는지 몰랐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끊임없이 SNS를 통해서 지금 탄핵이 되면은 우리나라 1948년 체제가 거의 끝장날 정도로 그 심각하게 훼손된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탄핵 진실뿐만 아니라 체제 지키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탄핵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그 당시에 그 탄핵이 왜 체제 위기를 갖고 오는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은 한동훈 대표는 지금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헤매요. 25만 원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이 필요하다. 장동혁 씨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전형적인 국민의힘 방식의 말이죠. 이 25만 원 지원법도 겉으로 보기에는 전 국민에게 돈을 주자는 얘기지만, 사실 더 심각한 이슈는 이 법을 시행함으로써 이익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있고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어요. 그게 수천억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걸 누가 갖고 가느냐, 이런 것이 더 심각하거든요. 그 돈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종북 세력일 가능성도 있다.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한동훈, 장동혁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 들었을 때는 지금을 그냥 평화시로 보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가 시세다, 평화로운 통치 이런 것이 통하는 시대다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이에 학습이 훨씬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을 기습적으로 뽑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박문진 이사진을 선임하는 걸 보면서 용산이 조금 정신 차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로 정신을 차렸다면 의료 포기하셔야 됩니다. 의사들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소위 말하는 우파들,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도 굉장히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헷갈리고 있거든요. 예전에 변호사 수를 대거 늘릴 때 그런 거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의사, 특히 젊은 의사들하고 이렇게 싸워버리기 때문에 우파 지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머리가 좋고 독립적인 지식인 그룹을 대거 잃어버렸거든요. 그 그룹들이 이준석한테 가고 있어요. 이준석이 국민의힘에 있는 청년 조직들을 대거 이동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국민의힘을 점점 더 퇴물로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지방선거에 과감하게 끌어들여서, 지방선거는 한 사람만 뽑는 게 아니니까 기초위원도 있고 각종 자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과감하게 보내주면서 청년들을 조직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권력에 대해서 눈을 더 떠야 됩니다. 용산에서 했던 방통위 인사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 번 2년 내내 당하니까 조금 감을 잡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해법을 제시합니다. 25만 원 전 국민에게 다 던져주고, 이런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돈이 필요한 사람 당연히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돈 쓰면은 표를 주죠. 당연히 25만 원법은 민주당의 표몰이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별로 매력을 안 느끼는 사람이 많을 테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대안 복지라고 할 수 없는 이상한 복지를 하는 민주당의 진짜 복심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 텐데요. 이 관리비라든지 이 법을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이익들, 이런 거 관심 안 가질 텐데, 한동훈 대표님 지금 치세가 아니에요. 민주당식의 복지에 힘식 복지로 가자, 보편적인 복지를 하고 우리는 선별적인 복지를 하자, 이런 건 다 말려드는 겁니다. 이번에 이준석, 김태규 아이디어는 본격적으로 용산이 한국 내에 있는 범좌익과 제대로 싸운 거의 첫 사건입니다. 최민희 씨가 왜 이렇게 방통위 마크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있나, 자기가 지난번에 의원 되려고 했는데 좌절돼서 열받아서? 전혀 아닙니다. 사적인 거 전혀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MBC를 사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박문진 이사가 다음 주쯤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새 이사를 선임하고 새 이사장을 뽑아야지만 MBC의 사장 그리고 중요한 임원들을 새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MBC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진숙 탄핵, 그전에도 탄핵 여러 번 시도했었죠. 지금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을 한 번도 못 뽑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탄핵을 시켜버렸죠. 이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MBC를 지키기 위해서죠. 많은 언론들이 있는데 굳이 왜 MBC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MBC는 정말 중요합니다. TVN 같은 경우 MBC, KBS, SBS 같은 공중파보다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MBC나 KBS 같은 데보다 오히려 더 시청률이 높을 텐데요. TVN 같은 계열도 있고 조선이나 이런 종편도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또 다른 종류의 중요성이 방송 3사에 있다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 제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널리즘에서 기자 개인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신문 기자가 최고로 높이 평가됐어요. 왜냐하면 신문 기자는 좀 자율성이 있거든요. 근데 방송 기자는 자율성이 가장 적은 기자입니다. 보도하고 싶다고 해서 통과되는 게 굉장히 적거든요. 대부분 다 이거 취재해라, 위에서 하다라는 것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자율성이 더 큰 신문 기자가 기자 개인으로서는 훨씬 더 높이 평가받지만, 그리고 스타 기자가 많이 나오지만, 영향력 면에서, 매체 영향력 면에서는 신문과 방송은 원래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송은 저널리즘보다는 통치 기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송 3사, 특히 이 공중파 3사가 통치 기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반 저널리즘과 방송 3사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FCC에서 모양을 많이 따서 만든 게 방통위원회인데, 연방통신위원회, 이 FCC가 독립기구로 되어 있거든요. 한겨레 같은 데서 우리나라 방통위도 독립기구, 헌법기구 이런 걸로 만들자, 헌법기관 이렇게 말하면서 완전히 자익들이 다 점령해버린 대표적인 기구가 중앙선관위거든요. 독립기구라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은 적어도 1948년 기준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이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도 80년 이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6.25 전쟁이 언제 끝났는데 아직도 전쟁 타령이나, 지금은 확실하게 전쟁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인식하셔야 되는 것은, 방통이라는 것은 결코 언론을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통치 기구입니다. 이 방통위를 읽고 나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방송 3사 중에서 MBC는 KBS나 SBS하고 비교 안 됩니다. 그냥 MBC는 거의 적치하에 넘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권태선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좀 맞춰보십시오. 지금 이 권태선, 이 사람이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 이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이해하면 많은 게 보입니다. 권태선 씨는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이고 이영희 재단 이사장도 하고, 백낙청 직속 라인으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백낙청 제자, 서울대 영문과 제자기도 했고, 백낙청 씨와 대담집을 썼나요? 굉장히 친분이 가까운데, 백낙청 라인이라는 것, 권태선 씨, 박문진 이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실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뭐 자르려고 했었죠. 실제로 잘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 사람을 누가 다시 살려줬냐면, 지금은 서울행정법원에 있는 김순열 판사가 살려줬거든요. 그래서 MBC 제3노조에서 김순열 판사 판단 동의 못해. 김순열 판사는 광주지법 장지원장을 했던 사람이고, 전남 보성 출신의 광주 동신고를 나온, 그리고 한양대학을 나온 판사인데, 이 사람이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을 살려주면서 해임안을 기각시키도록 도와주면서 이사들과 다 같이 했으니까 이사장 다시 아니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3노조 MBC 우파 노조에서, 아니 그럼 이사들도 다 같이 징계를 하는 게 맞지, 같이 했다고 해서 제가 아닌 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재임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권태선 씨가 찾고 있어요. 백낙청 씨가 MBC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방송을 그냥 언론이라고 말하면 지금 사태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방송은 통치기구다. 미국처럼 1791년, 지금으로부터 230년 전에 벌써 Freedom of Speech, 언론의 자유 조항을 수정헌법 1조에 집어넣은 미국조차도 FCC, 연방 통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FCC를 아주 비웃고 막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욕하고 그럽니다. 미국에서조차도 방송이나 통신 규제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언론의 자유 범주의 예외로 보는 겁니다. 한국은 훨씬 더 심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과 마주하면서 싸움을 해왔기 때문에 방송을 장악당하면 정말 통치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방송을 장악하거든요. MBC를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통치기구로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MBC가 완전히 이영희 재단 이사장까지 했던 권태선 같은 사람한테 장악돼 있는데요. MBC는 굉장히 어려운 힘든 역사가 있습니다. 5.16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정수장학회에 넘어갔죠. 정수장학회는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을 하고 그랬던 거 다 기억하실 텐데, MBC 내부 기자들이라든지 노조가 이것을 굉장히 심하게 비판을 하고 해서 한때는 거의 뭐 대주주가 KBS, 다시 말하면 MBC가 거의 국가기관처럼 됐거든요. 그래서 또 이걸 노조에서 엄청나게 투쟁을 하고 파업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타협책이 방송문화진흥회라는 민간기구처럼 보이는, 사실은 민간기구처럼 보이지만 또 민간기구는 아닌 방통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준국가기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MBC는 내부적으로 이런 역사적인 파란만장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MBC는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민간 방송처럼 보이지만 민간 방송은 아니거든요. 사실 통치기구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면 먼저 MBC를 장악을 해야 되는데, KBS는 어쨌든 좀 빨리 성공을 했지만 MBC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동관 같은 그런 강성도 이 일을 처리를 못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것은 이제 쌍으로 두 사람을 같이 보내는 거죠. 몇 번 겪더니 이제 제대로 싸움을 하는구나.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을 내쫓지 않으면 MBC 장악이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국회가 완전히 거의 190석이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방송까지 장악되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거죠. 거의 적치하에 넘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완전히 평화로운 나라로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 2년 겪어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이진숙, 김태규 조를 같이 파견한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제대로 싸워보는 첫 케이스죠. 일단은 1승을 했어요. 이진숙, 김태규 조가 바로 박문진 이사진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탄핵이 됐죠. 탄핵이 됐지만 김태규라는
강성 파이터가 있으니까요. 어제 김태규 부위원장 기자회견을 보면서 역시 대단하시다 생각을 했거든요. 기대의 총극이다. 이분이 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굉장히 잘 다뤘고 싸울 줄 아시는 게 국회 가방위에서 쳐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좀 과천 청사로. 했더니 김태규 부위원장이 허락하지 않았죠. 웰컴하지 않았어요. 같이 싸웠어요. 막말하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최민희, 노종면 등등 하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확실히 뿔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잘 싸우셨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싸우는 거예요. 이제 조금. 또 청문회에 불러내서 이분도 탄핵시키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의결을 할 수 있는 방통위가 2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법적으로. 근데 2명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권한이 정지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미 부위원장이 방통위를 맡고 있지만은 의결 기구가 지금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장님도 아무 일을 못 하거든요. 하나 맡고 하나 반격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당한 것보다 더 큰 반격은 박문진 임원을 뽑은 것입니다. MBC를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MBC에서 또 어떻게 나오느냐. 80명이 넘는 지원자들을 빨리 인터뷰를 하고 뽑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있는데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몇 사람이 박문진 이사 지원자가 이진숙 방통위에 소송을 또 제기를 했거든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권태선 박문진 위원장이 임기가 끝나도 계속 있겠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소송전을 하고 있습니다. 끝도 없는 고소고발전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그리고 국회도 헌법과 법률을 지금 다 뒤졌어요. 자신들의 권력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조항을 아주 맥시멈으로 양쪽이 다 쓰고 있습니다.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그 탄핵 조항, 탄핵시켜버리고 업무를 정지시켜버리는 거, 이것이고 지금 여러 사람이 당하고 있죠. 대통령은 모든 법안을 거부권 해버리는 거. 사실 원래는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여소야대가 돼도 이렇게 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준전시라고 보면 됩니다. 여소야대가 됐다고 해서 막 행정부 임원들을, 간부들을 탄핵시켜버리고 그런 적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 하는 거죠. 대통령도 막 거부권 해버리고.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이제는 너무나 근본적이거든요. 지금 MBC가 이번에 그 이준숙, 김태규의 기습작전이 성공을 해서 박문진 위원장을 제대로 바꾸고 MBC를 장악을 한다고 하면 이제 겨우 숨을 돌리는 것 같지만 MBC 노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사업을 하고 난리를 치겠죠.